미국 현지 분위기 그리고 상황을 알아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.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계속해서 제재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주말 사이에 일명 금융경제 제재의 핵폭탄이라고 불리죠. 스위프트 퇴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. 이 스위프트 퇴출, 과연 어떤 조치이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? 국가 간 돈을 보내고 결제를 하려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데요. 글로벌 은행들이 그 통합 거래 시스템을 만든 게 스위프트입니다. 정확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. 1973년에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됐지만 마치 국제협회나 국제기구처럼 운영돼서 본사도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. 은행별로 식별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 코드를 받아서 통합망으로 해킹당하지 않고 서로 보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현재 200여 개국의 11,000여 은행들이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망에서 퇴출이 되면 해외 송금이나 결제가 안 되는 거죠. 이미 북한과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됐고요. 이번에도 러시아가 퇴출이 되면 러시아에 있는 은행을 통해선 국제 송금 및 결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금융거래에 손발이 묶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러시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섬이돼서 고립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러시아 혼자 힘든 건 아닙니다. 거래 상대방도 어렵습니다.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특히 많이 사는 유럽 국가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걸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. 옛날 방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방식입니다. 스위프트 이전의 옛날 방식인 텔렉스가 있는데요. 이건 이미 낡은 시스템입니다. 텔렉스가 가능한 은행이 현재 23곳 정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. 또 다른 대안은 중국형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, 일명 CIPS입니다. 2015년에 중국 주도로 출범을 했는데요.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어서 사용 빈도나 그 이용성이 스위프트에 비해서 현저히 좋지 않습니다.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러시아와의 교역이 위축되고 또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위안화 힘이 이용도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. 스위프트 퇴출 외에 강력한 제재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,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두고 또 미국 현지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. 이미 사실상 첨단 제품 수출 제한과 푸틴 개인 제재, 스위프트 퇴출까지 초강력 제재를 썼습니다. 일단 스위프트 외에 스위프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막는 방안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계좌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수도 있고요. 지금은 소비재를 뺀 핵심 제품의 러시아 수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러시아와의 거래를, 무역을 모두 막아버리는 금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쿠바에 적용하고 있고요. 이걸 러시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. 또한 북한에 썼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북한과 거래한 제3자까지 제재를 하는 것인데요. 현재 러시아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중국에 썼던 러시아 기업 상장 폐지, 미국이나 유럽 금융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러시아의 행동에 비해서 제재 강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. 스위프트 제재를 결의하면서 그런 비판은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경제적 제재 방안은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당장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군사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무기와 물자 지원은 되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참전을 하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인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, 예를 들어 합상이 잘 되지 않는다, 이런 형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이런 가운데 또 어제부터 러시아가 협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공정한 협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. 현재서 예상하고 있는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자들이 체크할 주요 일정과 이벤트들도 좀 짚어주시죠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협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. 현지 시간으로 28일 아침,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예상처럼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.
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백기 투항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면 이전처럼 무력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.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,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키예프를 함락시키려 하고 있는데요.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면서 잘 여의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함락도 잘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도 치달을 수 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인 살상 여부에 관계없이 미사일 같은 걸 동원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친러 정권 수립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시위도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.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이번 주엔 파월 의장의 입과 미국 고용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지 여부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미국 시간으로 2일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하고요. 다음날 3일에 상원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날 4일에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. 미국의 인력난이 좀 나아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. 2월 신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임금 증감률을 보고 미국의 인력난이 개선돼서 나아가 공급망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를 좀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.